안녕하세요. 분석하는 토랑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스포츠에 관심은 많은데 혼자 분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매번 한 폴 차이로 아쉽게 놓치셨던 분들, 그리고 고배당 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영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금전 요구 전혀 없이 바로 고배당 픽이랑 경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만 먼저 살펴보셔도 좋고 괜찮다 싶으시면 가볍게 탑승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AC 밀란 대 AS 로마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빅매치가 아니라 여러 결장 이슈와 전술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양팀 모두에게 쉽지 않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먼저 AC 밀란부터 보면 가장 큰 변수는 크리스티안 풀리식의 결장입니다. 올 시즌 리그 6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약 30%를 책임져온 핵심 자원인데 그의 부재로 인해 측면, 돌파와 박스 침투 빈도가 모두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라파엘 레앙도 고관절 통증으로 출전이 불투명해 공격의 중심이 완전히 왼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가 선발로 나서지 못한다면 밀란은 전방에서 확실한 돌파 루트를 잃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공격 템포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방의 산티아고 히메네스 또한 발목 문제로 출전이 어려워 보이고 수비에서는 피카요 토모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라인 밸런스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미드필드에서는 아드리앙 라비오가 복귀의 중원 안정감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팀 밸런스가 완벽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풀리식이 빠진 이후 경기당 평균 득점이 1.6점에서 1.2점으로 떨어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결국 밀란은 이번 경기에서 라비오와 프라테시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로 압박을 피하면서도 과감한 전진보다는 점유율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AS 로마는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원정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리그 원정 승률 1위에 올라있고 무엇보다 파울로 디발라의 복귀가 팀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디발라는 최근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며 공격 전개를 주도했고 마티아스도 꾸준히 득점 관여를 이어가며 공격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퍼거슨이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정통 원톱보다는 디발라와 마티아스를 중심으로 유연한 포지셔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측 수비에서는 아넬리뇨가 감기 증세에서 회복하며 복귀가 유력해 수비진의 안정감도 회복될 전망입니다. 로마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수비 집중력입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당 실점률이 0.25에 불과하고 클린시트 비율 역시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라인을 내리지 않고 조직적인 수비를 유지하는 강점이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밀란의 공격을 꽁꽁 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폭발적인 장면이 적고 최근 5경기 중 2득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 병행으로 체력 부담이 쌓이면서 후반전에 역습의 빈도가 줄어드는 패턴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체력 관리와 전술적 완성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밀란은 홈의 이점을 살려 전반 초반부터 중원 점유율을 높이려 할 것이고 로마는 강한 압박보다는 탄탄한 블록을 유지하면서 디발라를 중심으로 한 역습에 집중할 겁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2승 2무 1패로 밀란이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밀란의 주요 공격수 결장과 전개 템포 저하, 그리고 로마의 수비적 안정감이 맞물리며 경기 양상은 조심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 라인을 높이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크며 결정적인 득점 장면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세트피스나 순간적인 수비 실수 외에는 골이 나오기 어려운 경기, 전형적인 밸런스형 매치로 흘러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양팀이 각각 한 번씩 골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이루는 흠이 유력합니다. 풀리식의 결장은 밀란의 공격 완성도를 확실히 낮추고 로마는 수비 안정 속에서도 체력 저하로 후반 압박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은 신중한 탐색전, 후반은 체력전으로 이어지며 경기 내내 긴장감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레알 베티스 대 마요르카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짧은 일정 속에서 치르게 되는 만큼 체력과 밸런스 관리가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베티스는 최근 경기력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경기력의 안정감은 떨어집니다. 초반에는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라인 유지가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핵심 미드필더 이스코의 부상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막판 11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 템포를 이끌던 선수인데 장기 결장으로 인해 공격 전환 과정의 창의력이 확실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리카르도 로드리게스와 소피안 암라바트가 중원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스코가 만들어내던 전진 패스나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한 플레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베티스는 유럽 대항전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 체력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누적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전 경기에서는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공격수들의 움직임 역시 무거워졌습니다. 홈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실점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면 마요르카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시즌 초반의 불안한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이 팀은 수비를 기반으로 한전한 플레이가 핵심입니다. 세르지 다르데와 베다트 무리키가 전방에서 호흡을 맞추며 빠른 역습을 주도하고 있고 중원 압박의 강도도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 이슈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토니라토와 마라쉬 쿰블라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어 중앙 안정감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럼에도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전술적으로 한층 실리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상대의 체력 저하 타이밍을 노리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마요르카는 전면 압박보다는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을 조절하며 상대 실수를 유도한 빠르게 전환하는 역습 전개를 선호합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체력적 한계와 전력 손실을 안고 치르는 경기라 화끈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티스는 홈의 2점을 살려 전반에는 점유율을 높이려 하겠지만 이스코의 부재로 인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겁니다. 마요르카는 원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기보단 안정적인 블록을 유지하면서 베티스의 후반 체력 저하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 효율성이 높지 않고 최근 유효 슈팅 대비 득점률이 10% 초반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득점 경기가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서로의 약점을 상쇄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티스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지만 마요르카가 빠른 역습 한두 번으로 실점을 막고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죠.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체력이 떨어지며 경기 템포가 느려질 전망입니다. 오늘 세 번째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본머스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 부담, 핵심 선수들의 결장 변수, 그리고 전술 완성도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가능성이 큰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답게 전방 압박과 점유율 모두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 4경기 평균 득점이 2.5골, 실점은 0.75골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변수가 꽤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고 에를링 홀란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로드리는 올 시즌 경기당 패스 성공률이 91%를 기록하며 맨시티의 빌드업과 중원 압박 회피의 중심축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가 빠지면 팀의 전체 리듬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 홀란까지 결장할 경우 맨시티의 공격은 결정력 측면에서 다소 무뎌질 수 있습니다. 펩 감독은 유럽 대항전 일정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경기 초반보다는 후반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맨시티의 홈 경기력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최근 4경기 모두 65%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했고 세트피스 후 연계 플레이의 완성도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로드리의 부재로 중원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경기의 유일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머스는 최근 원정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의외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경기에서는 모두 2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 전환 속도와 박스 근처 슈팅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전방에서는 변수입니다. 에바닐손과 에네스 위날이 모두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팀 내 핵심 득점원이 빠졌습니다. 두 선수는 각각 4골, 3골을 기록 중이었고 이들의 부재는 본머스의 공격 루트를 단조롭게 만들 겁니다. 본머스는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 원정 4경기에서 9실점을 기록했고 특히 경기 막판 실점률이 높습니다. 전방 압박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중원에서 템포를 높이면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롱패스를 활용한 역습 중심의 실리적 운영이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맨시티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진 압박을 유지하며 본머스를 몰아붙이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머스는 간헐적인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 거점을 잡기 어려워 공격으로의 전환이 자주 끊길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홀란이 결장하더라도 맨시티는 포든과 알바레스,
그리고 실바가 공격 이선에서 충분히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수비 라인이 경기 내내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 관리와 집중력 싸움이지만 홈에서의 안정감과 전술 완성도 모두 맨체스터 시티가 앞서 있습니다. 초반에는 본머스의 수비 블록이 잘 유지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티의 점유와 압박이 본머스를 무너뜨릴 겁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 오스틴 FC 대 LAFC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보다 공격 라인의 부상 공백과 체력 군배, 그리고 전술 완성도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오스틴 FC는 이번 홈 2차전을 앞두고 공격진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브랜든 바스케스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디에고 루비오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두 선수 모두 팀 내에서 득점뿐만 아니라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 부상은 단순히 공격력 저하를 넘어 팀 전체의 전환 템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 오스틴은 경기당 평균 1득점에 그치며 마무리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압박의 강도 또한 약화되어 중원에서 공을 탈취당하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홈에서는 여전히 점유율과 패스 정확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결정적인 찬스 창출 능력이 부족하고 박스 안 세밀함이 떨어지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카를로스 페레이라 중심으로 미드필드가 과부하된 상태라 체력 소모가 많고 후반부에는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홈 5경기에서 2승 3패로 실점률이 높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중골 대응도 미흡한 편입니다. 반면 LAFC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리그와 컵 대회를 병행하면서도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했고 경기당 2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물론 이고르 제주스와 아론 롱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공격 전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오딘 티아고 홀룸과 로렌조 델라발레 역시 결장하지만 측면과 이선에서 대체 선수들이 활발히 움직이며 팀의 전술적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AFC는 최근 원정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전방 압박과 역습 전개 모두 안정적입니다. 짧은 패스 연계 후 박스 근처에서 슈팅으로 이어지는 공격 루트가 명확하고 수비 전환 속도 역시 리그 최상위 수준입니다. 경기 후반에도 전방 체력이 유지되는 점은 오스틴과의 가장 큰 차이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초반에는 오스틴이 홈의 기세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려 하겠지만 전방 자원의 부재로 인해 마무리에서의 한계가 명확할 것입니다. 특히 루비오와 바스케스의 결장은 단순히 득점력을 잃은 게 아니라 전방에서의 압박 기점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중원이 쉽게 밀리며 LAFC가 점차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LAFC는 압박 타이밍을 늦추지 않고 오스틴의 빌드업을 차단하며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전반에는 팽팽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오스틴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LAFC는 그런 틈을 놓치지 않고 침투와 컷백 플레이로 찬스를 만들 것이고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원정팀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예상 정리 AC 밀란 대 AS 로마 레알 베티스 대 마요르카 맨체스터 시티 대 본머스 오스틴 FC 대 LAFC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혼자 분석하려니 막막한 분, 매번 아쉽게 한 폴락으로 속상했던 분, 고배당 픽은 땡기지만 혼자 시도하기 부담됐던 분,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시작조차 어려웠던 분들까지요. 저희 멤버방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매일 경기별로 꼼꼼한 분석과 믿을 만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통해 함께 전략을 세우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즐기면서 수익 만들어 보세요. 스포츠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